차이나 이슈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발 충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로봇이 CEO를 향해 발차기를 날리고 기술 시연인가, 통제 불능의 경고인가, 중국 로봇 업계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전 세계 SNS를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한 한 남성이 로봇 앞에 조심스럽게 섭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로봇을 만든 회사의 CEO입니다. 로봇이 첫 번째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간 로봇의 다리가 정확히 CEO의 복부를 강타합니다. CEO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장면을 두고 로봇이 인간을 공격했다. AI가 통제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CG 조작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실제 시연이라는 겁니다. 로봇의 동작과 힘이 실제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은 기술력 증명과 안전은 별개의 문제, 웃고 넘길 실험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머스크처럼 살고 싶다. 중국 억만장자의 대리 출산 스캔들입니다. 이번에는 돈과 윤리의 경계가 무너진 이야기. 한 영상 속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한 남성에게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그를 향해 입을 모아 외칩니다. 아빠. 이 영상의 주인공은 중국의 한 게임 회사 억만장자 쉬보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쉬보는 미국 대리모 제도를 활용해 다수의 자녀를 출산했고 법원 신문 과정에서 20명 이상을 더 원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딸보다 낫다.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출산을 가족이 아닌 사업 전략처럼 이용했다며 친권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최소 300명의 자녀가 있다는 주장까지 확산됐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초부유층의 생명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트빵 속에서 꿈틀, 샘스클럽 식품 안전 신뢰 붕괴. 이번엔 일상 속 공포입니다. 중국 선전의 한 소비자가 회원제 마트 샘스클럽에서 배달받은 깨찰빵 상자를 엽니다. 그 순간 투명 용기 안에서 살아있는 쥐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찹쌀떡 일부에는 쥐가 갉아먹은 흔적까지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샘스클럽은 배송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 환경 노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소비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샘스클럽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안전한 마트라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믿고 먹던 곳마저 이렇다. 문제는 쥐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2년의 흔적, 호텔방을 삼킨 쓰레기, 중국의 한 호텔 객실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직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는 1m 높이의 쓰레기 더미, 탁자와 세면대,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이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방에 머문 사람은 무려 2년 이상 장기 투숙객, 청소에는 사흘이 걸렸고 벽과 바닥 곳곳에는 훼손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호텔 측은 법적 조치 대신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범죄 아니냐, 호텔이 너무 관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판다는 외교다. 중-일 관계 속 판다 반환 이야기입니다. 도쿄 우에노 동물원. 사람들은 단 1분을 위해 2시간, 길게는 4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중국으로 돌아갈 자이언트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입니다. 판다 반환 시점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중일 관계와 맞물리며 단순한 동물 이동을 넘어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판다들이 돌아가면 일본은 54년 만에 판다 없는 나라가 됩니다. 관람객들은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왔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국 뉴스 하나하나가 모두 충격적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돈,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